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녀 복동과 상궁계시가 주술과 탐욕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김계시는 원래 천민이 딸이다. 계시의 시가 똥시자이기 때문에 실제 이름은 김계똥이었을 것이다. 계시는 나이가 차서도 용모가 그렇게 피지 않았는데 성품은 대단히 사악하고 교활했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품에 안고 싶은 남자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묘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동궁의 옛 시녀로서 왕비에게 간택이 되어야 왕의 잠자리에 들 수 있었는데 비방으로 왕비 모르게 광해의 사랑을 얻었다. 광해군이 김계시를 침실로 들이려고 할 때 마침 그 옆에 있던 나이든 상궁이 계시는 이미 선조대왕의 은혜를 입었나이다 하고 간언했다. 그러자 광해군의 얼굴에 잠깐 겸연쩍은 기색이 나타났는데 곧 개의치 않고 계시를 품에 안았다. 이게 사실이라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관계를 맺은 셈이니 조선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일 때문인지 광해의 총애를 받았는데도 후궁은 되지 못했고 끝까지 상궁 자리에만 머물렀다. 후궁이 되면 궁박 출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궁박 출입을 자유롭게 하려는 계산으로 일부러 상궁 자리에만 머무르도록 광해를 꼬드겼다는 이야기도 있다. 광해군 제위시 권신 이이첨은 비선실세였던 계시에게 빌부터 모략과 흉계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나라 안팎의 크고 작은 벼슬이 모두 계시와의 협의를 거친 뒤에야 비로소 낙점되었으므로 임금은 허수아비였고 온 나라를 상궁계시와 간신 이이첨이 쥐락펴락했다. 상궁계시와 간신 이이첨은 서로 비슷한 점이 많았다. 우선 사리사욕으로 재물을 빼앗고 무단히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항상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고 분노를 일으켜 간신과 역적을 쳐 없애는 것처럼 명분을 세웠다. 또 제멋대로 오만불손하게 행동하면서도 밖으로는 항상 겸손한 것처럼 보이려 애썼는데 3살 먹은 아이의 눈에도 그 수작이 빤히 보였다. 더하여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에 거슬리는 일들을 모두 자기들 스스로 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는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죄를 물어서 감옥에 집어넣은 다음 밖으로 공을 내세웠다. 보다 못한 윤선도와 이회 등이 여러 차례 상소하여 잘못을 지적하였으나 광해는 도리어 그들을 유배시켰다. 계시는 조카딸의 남편인 정몽피를 양자로 삼았는데 정몽피를 앞잡이로 삼아 매관매직을 일삼고 갖은 방법을 다 사용하여 백성의 재물을 수탈했다. 틈만 나면 정몽필의 집에 틀어박혀 양자와 온갖 음란한 행동을 일삼았는데 이때 조카딸은 방문 밖에서 지켰다. 광해군 치세 말기에 모반에 징조가 있다는 상소가 여러 군데에서 올라왔고 거사 당일에도 올라왔다. 그런데 계시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임금의 선정 아래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하고 베갯머리 송사로 광해군을 안심시켰다. 그러다가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조카딸 부부와 함께 도망가다가 분노한 백성들에게 맞아 죽었다. 일설에는 반정군에게 붙잡혀 참수당했다는 말도 있다. 조선 제15대 임금 광해는 정신건강에 아주 문제가 많았다. 평소 정신이 혼미했고 너무 심하게 야위었다. 술라도 하루에 1번이나 2번쯤 들었는데 겨우 한두 수저만 먹었다. 하루에 잠을 2~3 시간밖에 자지 못했으며 심한 우렬증을 앓았다. 광해군이 앓았던 우렬증, 즉 화증과 심질은 신체 내부에 열이 올라 속이 답답하고 괴로운 증상을 말한다. 하지만 광해군은 약재와 섭생으로 몸을 돌보는 대신
여색에 탐닉하고 음사인 무속에 빠져 허우적댔는데 그 출발이 바로 상궁 김계시였다. 그렇지만 상궁 김계시에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여성을 편력했다. 하루 종일 침실을 벗어나지 않고 여인들과 돌아가며 여색을 밝혔기 때문에 나라의 일에는 더없이 태만해서 매양 결제의 날을 넘겨 신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주 급한 일이 있을 때 내시들을 시켜 뵈려고 해도 항상 여인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뵐 수가 없었다. 광해는 총애하는 여자 서너 명과 같이 있으면 갖가지 방법으로 즐기면서 나란 일은 뒷전으로 한 채 밤낮이 다하도록 황음으로 지칠 줄 몰랐다. 이때 왕비인 문성군 부인이 병에 걸렸는데 어이가 그 병을 사악한 귀신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누가 그런 저주를 걸었는가? 하고 조사하던 중 사원부의 지평이었던 신측이 제보를 받았다고 하며 고했다. 어제 어떤 재상이 신에게 글을 보내왔는데 방금 들으니 저주를 잘하는 무녀 복동이라는 자가 여염에 출입하는데 종적이 비밀스럽다고 한다. 이들 무리가 내간인과 내왕하여 이런 요괴스러운 변고를 만들었는지 어찌 알겠는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원부에서는 무녀 복동을 왕비에게 저주를 걸어 병에 걸리게 한 용의자로 지목했고 그를 비밀리에 체포했다. 그러나 사원부에 체포된 이후 상황은 되려 복동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조사 과정에서 복동이 역으로 제안을 한 가지 한 것이다. 그 제안을 듣고 사원부 관리가 와서 고했다. 복동이 저주한 물건이 아직 권례에 있는데 소인이 그것을 다 파낼 수 있으며 내전의 증상도 기도하여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휴엄이 없으면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사원부의 말을 듣고는 광해가 받아들였다. 그런 다음 복동으로 하여금 저주한 물건을 찾아내도록 어명을 내렸다. 그러자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복동이 왕비를 저주하는 물건을 모두 찾아내어 파내었다. 그런 다음 한 걸음 더 나가 왕비의 병을 낫게 하는 기도를 시작했다. 이 현궁에 기도하는 곳을 설치하고 귀신을 그려놓았으며 또 열성이를 설치하고 노부, 의장, 의복을 극도로 사치스럽게 갖추어 놓았다. 복동은 밤낮으로 가물을 벌여 귀신을 즐겁게 하였으며 또 국내의 산천에 두루 기도하느라고 수만금의 비용을 사용했다. 하지만 광해는 복동을 성인방이라고 부르면서 의심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성인방에 내려보내서 점치게 하고 셀 수도 없는 많은 상을 내렸다. 그러자 한 달 남짓 만에 대궐의 금고가 텅 비었고 복동의 권세가 조야를 흔들었다. 복동은 본래 임모광우의 아버지이자 영창대군의 외조부가 되는 김제남 집안 사람의 간호였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때 모녀가 되어 등장한 것이다. 조정의 신료들은 여전히 복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복동을 잡아들여 추국할 것을 주장했지만 복동에게 홀랑 빠진 광해군은 복동을 비호하며 신하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때 동부승지 한효중이 목숨을 걸고 가냈다. 토목공사와 군사를 일으키는 일은 일시에 거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고 우리를 노리는 적들이 가까이 있으며 명나라 군대가 몰려오고 있으니 궁궐의 공사를 크게 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복동의 요망스러운 말에 따라 공사를 일으키니 백성들의 재산이 고갈되어 고난이 극심한 상태에 이르렀고 굶주려 죽은 시체가 길에 가득하며 재앙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으므로 백성들 모두가 복동에게 죄를 돌려 복동의 뼈를 부수고 복동의 살점을 먹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극노한 광해군은 한효중의 충간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를 삭탈관직해버렸다. 무당 복동은 본래 남성과 여성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모녀가 되기도 하고 박수가 되기도 했다고 전한다. 여자의 옷을 입고 궁중 깊은 곳에 출입해서는 궁녀들과 혼숙하면서 음행을 저지르며 질서를 어지럽혔고, 자신을 비난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람을 시켜 폭행을 가하는 등 광해의 총애를 등에 업고는 오만하고 잔인한 모습을 보였다. 온 조정의 신하들이 복동의 정체를 다 알고 있었지만 혹시나 화를 입을까 하여 모두 입을 닫고 있었다. 또 저주를 잘 다룬다고 자칭하면서 여염집에 드나들며 속임수로 사람을 현혹하였다. 간혹 남에게 흉한 짓을 사주하여 시킨 다음 그것을 자기가 들추어내고는 이익을 취하기도 하였다. 노비 섬동이 겨우 10살 남짓하였을 때 복동을 보고 사람들에게 가만히 말하기를, 저 사람이 대궐에 출입하면서 궁녀들과 음행하는 자인가요? 라고 하였는데, 복동이 그 말을 듣고 사람을 시켜 끌어다가는 가죽신으로 계속 그의 뺨을 때리다가 거의 죽게 되어서야 놓아준 일이 있었다. 1623년 벌어진 인조반정으로 인하여 광해군은 왕에서 물러나고 복동 또한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의 최후에 대하여 실록은 이렇게 전한다. 죄인 복동이 도망치다가 포수 김세룡에게 잡혔는데 추격당할 때 입은 상처로 마침내 죽었다. 복동은 산호인데 박수무당으로서 요사한 짓을 하여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여복으로 변장하고 궁중을 출입하며 궁녀들과 혼숙하면서 음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행위에 관하여 분개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잡혀서 참수형이나 거열형을 당해야 마땅한데 그 전에 죽어버렸으므로 백성들이 매우 분하게 여겼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 목요일은 현재를 중심으로 사람 냄새 나는 사연을, 그리고 토요일은 다큐나 사건, 쟁점 등을 다루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